폭풍의 언덕 21장. 넬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밤은 길었어요. 바람은 집을 흔들었고 창문은 계속 울었죠. 작은 캐시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울다가 지치고 지치면 다시 문을 두드렸죠. 아침이 왔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명해졌죠. 히스클리프는 우릴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 아이는 밤새 훨씬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하던 아이가 넬리는 낮게 말했다. 아침엔 두려움을 배우고 있었죠. 히스클리프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돌아가게 해주지.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린튼 저택에서는 에드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작은 캐시가 오래 붙잡힐수록 아이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린튼은 그 곁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섭고 캐시가 떠날까 두렵고 자기 몸도 견디기 힘들었죠. 그는 작은 캐시에게 속삭였어요. 부탁이야. 그냥 해줘. 그러면 넌 돌아갈 수 있잖아. 작은 캐시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자기를 구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함께 도망치자고는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불쌍한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캐시는 초조해졌어요. 아버지가 혼자 있을 생각에 점점 견딜 수 없어 했죠. 만약 내가 결혼하면 지금 바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나는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저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는 이미 선택한 뒤였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넬리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였죠. 그날 너무도 초라하게 혼인이 이루어졌어요. 축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죠. 두려움과 피로만 있었어요. 그 아이 얼굴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몇 해는 자란 사람처럼 보였죠. 린트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잠시 덜어낸 안도였죠. 결혼이 끝난 뒤 우리는 린튼 저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작은 캐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갔죠. 하지만 넬리는 낮게 말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에드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은 자주 약했어요. 작은 캐시는 그 곁에 무릎 꿇고 울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떠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넬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날 작은 캐시는 결혼도 했고 아버지도 잃었어요. 폭풍의 언덕 22장. 넬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작은 캐시는 그날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원치 않던 결혼을 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도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 아이에게 남은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죠. 에드거의 장례가 끝난 뒤 린튼 저택은 더 이상 작은 캐시의 집이 아니게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히스클리프의 손이 모든 곳에 닿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왔어요. 히스클리프가 작은 캐시를 데려오라 했다고. 그 아이는 눈물도 없이 일어섰어요. 너무 많이 울면 사람은 더 이상 울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시 폭풍의 언덕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길은 질척였죠. 작은 캐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옆에서 걸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도 희망도 쉽게 꺼낼 수 없었죠. 그 집 문은 열려 있었어요. 환영이라기보다 넬리는 낮게 말했다. 이미 주인을 기다리는 집처럼. 그는 현관에 서 있었죠. 아주 담담한 얼굴로. 이제 네 집이다.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경멸이 더 큰 눈빛이었어요. 린트는 위쪽 방에 있었어요. 몸은 더 약해졌고 얼굴은 종이처럼 휘었죠. 하지만 작은 캐시가 들어서자 먼저 한 말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왜 이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자기 불편함만 보고 있었거든요. 작은 캐시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죠. 난 올 곳이 없어서 온 거야. 올 곳이 없어서 온 거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작은 캐시는 예전의 작은 캐시가 아니라는 걸. 린트는 남편이었지만 넬리는 천천히 말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이었죠. 그는 계속 불평했어요. 춥다. 피곤하다. 누가 날 괴롭힌다. 그리고 작은 캐시가 자기 곁에만 있어주길 바랐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돌봄을 요구하는 의존이었죠. 그 아이는 하루 만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결혼한 건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책임이라는 걸. 그 집에는 헤어톤도 있었어요.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약한 사람은 아니었죠. 작은 캐시는 그를 무시했어요. 세련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여겼죠. 하지만 넬리는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헤어턴은 원래 그녀와 같은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히스클리프는 그 모든 어긋남을 지켜보며 만족했어요. 누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집. 그게 그 사람이 만든 세상이었죠. 전날 밤 작은 캐시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어요. 멀리 린튼 저택 방향을 바라보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보는 사람처럼.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넬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날 작은 캐시는 집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감옥을 얻은 거였죠.